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송지원입니다. 오는 4월 2일 거제시를 포함해 전국 2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거제시장 재선거에는 총 4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오늘 토론회에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2명의 후보자를 모셨습니다. 인구 23만의 거제시를 이끌 적임자는 누구인지 오늘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두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토론회에 함께할 두 분의 후보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 나오셨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으며 토론 의제는 거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거방송 토론은 품격 있는 토론을 지향합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고 주어진 발언 시간과 권장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KBS 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중계됩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후보들의 출마 인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 변광용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변광용입니다. 언론에서는 조선 수주장구가 나날이 늘어난다고 거제 경제의 호황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거제의 민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기만 합니다. 거제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청년 감소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빚과 상가 공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더 늦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한 도전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에게 거제의 봄을 맞을 기회가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 변광용이 여러분과 함께 거제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거제의 희망을 만들었던 경험으로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는 거제의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환기 후보의 출마 인사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박환기 인사 올립니다. 우리 거제에는 대형 국책 사업인 공항, 철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시작되었고 한 아시안 국가정원, 기업 핵심 파크, 남부 관광단지, 공항 배후도시 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상상도 못할 변화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2030년 되면 우리 거제는 더 크게 새롭게 도약합니다. 지금 당장 탄탄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저 박환기 참일꾼입니다. 도시계획 행정 전문가입니다. 저 박환기가 50만 매력도시 토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출마 인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과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지역 현안 주제는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전략 및 인구 유입 방안입니다. 거제시 주민등록 인구는 2025년 2월 기준 23만 2,095명으로 2020년 24만 7천여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산율 저하, 인구 유출, 고령화 등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전략과 인구 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박환기 후보. 우리 거제에는 조선업 도시로 경기 변동에 따른 인구 증감의 변화가 큰 지역입니다. 2016년 25만 7천여 명이었던 인구는 25년
2월 기준 약 9.73%가 감소한 2만 5천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주 여건과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탓입니다. 대책으로 4가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해양 방산 MRO 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층의 유입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관광 휴양 도시 거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KTX 조기 준공 등 철도와 고속도로를 가덕 신공항까지 연장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섬 규제 특례시를 추진하여 토지 및 건축물 등 각종 규제를 핵파하겠습니다. 저는 말이 아닌 실천하는 행정 전문가입니다. 우리 거제를 4가지 해결책을 통해 인구 유입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변광용 후보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거제시 인구 감소는 우리 거제시의 지역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 그리고 출생아의 감소 등은 전국적 현상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거제시는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층들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제를 떠난 인구층의 제1위가 청년층 인구입니다. 당연히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현상입니다. 조선업이 호황이라고 하지만 내국인 채용은 극히 미미한 가운데 외국인들로 주로 채용이 되면서 우리 지역 청년들도 거제를 떠나고 외지에 있는 우리 내국인들도 거제로 들어오지 않는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거제의 현실입니다. 이 구조를 막지 못하면 우리 거제의 인구 유입, 인구 증가는 불가능하고 계속해서 인구 위축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수시의 사례를 판넬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수시는 하나 계열 그룹사들과 많은 32개 기업들이 지역 시민들 채용 협약을 체결해서 2022년 중 1,140명의 여수 시민을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우리 거제시에도 도입을 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순서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6분간 상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되 발언 시간이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 상대 후보 답변 시간도 최소 30초는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질에 국한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 주시되 인신공격성 비방은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변광용 후보에게 상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한기 후보님 혹시 배우자분 성함이 유명희 씨가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좀 오래된 일이라서 그렇지만 기억을 한번 잘 더듬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명희 씨 명의로 1997년에 토지를 2필지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장평동에 있는 지금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삼성 기숙사가 들어서 있고 휴센터가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혹시 우리 부인께서 이 땅 매입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던가요? 네, 짧게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저는 증여받은 땅을 장평동에 대토로 구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공직재산 등록을 해서 저는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이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참 많은 시민들이 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이상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우리 박 후보님께서는 우리 거제시 도시과 도시계획계 차석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96년 6월까지죠. 그리고 토지 매입이 97년에 부인 명의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그 지구의 장평지구죠, 영국지구 도시개발사업 설계 용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대해서
2009년도에 이 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이 고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님 그 부인께서는 2014년 토지 두 필지를 매각을 하게 됐는데 시간차는 조금 있지만은 주변 인근 토지에 비해서 2배, 많게는 3배, 4배 가까이의 모두 높은 가격으로 이 토지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뭐 자연스럽게 사고 팔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좀 다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우리 박 후보님 한번 이 경위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는 공직자로서 재산 등록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 개발에 들어간다, 토지가 들어가서 대토를 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지 공직자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을 당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녹지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의 매입 가격보다 더 보상은 더 적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저는 어디까지나 예, 우리 박 후보님께서 보상은 더 적게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는데 인근 토지보다 매입 가격이 좀 비싸게 이렇게 됐고요. 변 후보님 예, 잠깐만 제 주도 시간입니다. 잠깐만, 예, 네. 제 주도 시간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수용을 당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수용을 한 게 아니고 매각을 했습니다. 협의 매각을 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잘 잠깐만요.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요 잠깐만, 답변을- 그 후보자님 제가 또 한 가지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질문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답변을 할 시간을 주셔야죠. 아니요, 일단 주도권 갖고 계시기 예, 때문에 예, 먼저 예. 하시고 네. 주도권 받으셨을 때 예, 예. 얘기하신 다음에 하십시오. 못다한 자, 부분들은 자, 최초 그리고 아까 제가 사회자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장할 때 한 아시안 국가 정원을 아주 어려운 가운데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국민의 시원들도 안 된다, 뭐 온갖 그런 방해 비슷한 것들을 했었는데 참 잘 추진되어 오던 국가 정원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체되고 취소되고 이런 과정에 지난해 연말에 우리 박 후보님께서 이 함양의 천년숲의 국가 정원을 지정을 염원한다는 기고를 통해서 함양의 국가 정원을 조성하자 이런 아마 기고를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게 좀 우리 거제 시장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박 후보님의 이 생각이 과연 맞을까라는 좀 상당히 좀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굳이 함양 산림숲의 국가 정원을 조성해야 된다 염원하신 그 이유와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은 함양의 국가 정원을 조성하자고 이렇게 하신다면 뭐 거제 한아시안 국가 정원은 포기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고한 것은 공직 생활 35년을 하고 마무리하면서 고향에서 기고를 부탁했었습니다. 소회를. 그래서 저는 그 천년숲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라 시대 때부터 고은 최춘 선생님께서 상립숲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원으로서 맞다는 것이지 거제와 뭐 관련돼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뭐 단지 애양심으로 했던 그런 예. 사항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박 후보님 그 홍보 담당자로 일하시던 분이 보니까 선관위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더라고요. 불법 선거 혐의로. 우리 박홍기 후보님 이번 거제시장 재선거가 왜 시작되는지 아시죠? 전 시장의 국민의힘 후보 전 시장의 불법 금품 선거로 인해서 당선 무효형이 되면서 우리 시민 혈세 10억이라는 시민 혈세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재선거가 치러지는데 또 이런 캠프 내에서 불법 질문해 주십시오. 선거를 하고 있다. 어떻게 자,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주십시오. 예, 예,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기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경미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예. 경고 처분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경미한 사항으로 예.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6분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환기 후보에게 상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주도권 6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 후보님, 네. 지난 22대 총선 출정식 때 중앙 정치만 하겠다고 선언하셨는데요. 예. 뻔뻔하게도 불과 1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을 번복하고 이번 시장 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지난 경선 때 민주당 그 경선 후보들이 ben강용 후보에게 ben강용 후보는 선심성과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고 약속이다. 상습적이고 거짓말하는 ben강용 후보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ben강용 후보는 가대망상한 편집정 한자에 가깝다. 이런 사람에게 거제 시정을 맡길 수 없다라고 후보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벤 후보님, 말 바꾸기로 우리 거제 시민을 우롱하시고 기만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에게 사과하시죠. 우리 박 후보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30초 30초는 보장해 아니 주십시오. 30초 보장해줘야죠. 재선거 왜 시작이 됐습니까? 국민의힘 후보의 금품 선거로 예, 재선거가 시작이 예, 배 됐고 후보님, 그다음에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재보궐과 선거가 진행이 될 때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자, 배 그에, 후보님. 그에 따르면은 우리 배 박 후보님. 후보님께서는 후보 사회자님 자격이 없습니다. 끊어 주십시오. 그런 이제 주도권 말씀하실 있습니다. 주도권 자격이 저는 질문하십시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벤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을 불공정 특혜 매각을 할 때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저는 찬성한 그런데 적이 없습니다. 대우조선 매각에 대한 벤 후보의 입장 변화입니다. 2019년 1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매각 발표와 2019년 3월 그리고 2019년 3월에 대우조선 노조원 거제시장 직무실 점거 1년의 과정을 거쳐 제가 거제 부시장으로 부임했을 때 2021년 1월 대우조선 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이때 표명은 반대하겠다는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찬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박한기 후보님 참 공색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때 서일준 후보도 이런 네, 부분들을 우려 먹으시더만 이번에 박 후보님께서 우려 먹으시는데 네, 저는 벤 후보님 이 부분은 답변됐습니다. 아니 30초 초는 보장해 우리 주십시오. 박 후보님께서 아마 토론 규칙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참 많이 우려 먹는다. 저는 찬성한 적이 없고 2019년 3월에 반대 입장 공식 발표를 했고 언론 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벤 후보님. 1월 17일자 오마이뉴스를 보십시오. 벤 박한기 후보님, 제 후보님의 질문은- 아니 30초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질문하십시오. 잠깐만요. 1월 17일자 됐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은 대우조선 매각 박한기 발표 후보의 주장이 2년이 지나서야 거짓이다 이렇게 분명히 벤 후보는 기사를 기자회견을 놨습니다. 통해서 예, 그래서 후보님, 처음으로 박 후보님 대우조선 반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기사를 보십시오. 시민들은 그제 네. 경제가 파탄났다고 생각합니다. 벤 후보님께서는 그동안 한 번도 그제 시민에게 사과하셨습니까? 한 적 없으시죠? 답해 드릴까요? 제가 이 자리에 시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예. 찬성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시민들한테 사과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 발언, 참- 벤 후보님, 이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실 거죠? 예. 네, 책임집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됐습니다. 박 후보님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예. 다음은 사공망 국가산단 재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거제시장 공약으로 LH 등 참여하는 공영개발으로 성공시키겠다고 공약하셨지요. 그런데 주민들을 만나보면 사국산단 이야기만 나오면은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십니다. 벤 후보의 정책 결정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도지사, ben강용 거제시장 원팀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장담해놓고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은 예.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예,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십시오. 예. 우리 그럼 박학기 부시장은 벤 후보님. 부시장을 아니 이제 답변할 아니, 시간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답변 다른 거 필요 질문할 없다고요. 겁니다. 답변 시간 최소 30초는 보장해 주십시오. 아니 다른 제가 질문을 하겠다고요. 답변하죠. 제가 답변을 해야지. 다른 예, 질문을 우리 하겠다고요. 박한기 부시장 박한기 후보는 부시장은 그냥 부시장하면서 아무 역할을 하신 게 네, 없는 것 후보님. 같으네요. 그리고 다음은 10초만 더 얘기하십시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부님. 되면서 윤석열 배우부님, 서일준 잠깐만요. 그다음에 전 사연 시장이 꺼내주십시오. 되면은 전그 자, 대통령 이제 질문하십시오. 국회의원- 주도권은 지금 박 후보님께 네. 있으니까요. 아니, 답변할 시간을 안 주잖아요. 30초 남았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동 도시재생사 복합기능임센터 조성센터 알고 계시지요? 전체 사업비 약 300억 중 약 200억의 예산으로 그제 관광호텔 매입하고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십시오. 100억 원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정축 및 리모델링 예산으로 약 100억 원이 투자되었는데요. 전 후보님 답변하십시오. 시민들은 왜 25년 된 안전진단 CD 등급을 받은 건물을 200억이 넘는 세금으로 구입한 것에 대해 특혜성 아니냐 말들이 많습니다. 네, 이에 시간이 대한 답변을 종료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종료되어서 답변은 불가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답변 시간 최소 30초는 보장해 주시고요. 질문 시간도 1분은 넘지 않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주요 공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환기 후보, 제한 시간 1분 드립니다. 조선업의 위기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속에서 우리 거제는 새로운 도약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 박한기가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오직 거제 민생, 지역 경제 회복을 이루게 내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해양 방산 MRO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워터프론트 관광 휴양도시 거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섬 규제 특례시를 지정해 규제를 핵파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거제 멈추지 않겠습니다. KTX 역세권 개발, 공항 배후도시 건설,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시민 여러분 살림과 경제에 책임지겠습니다. 저 박한기 해내겠습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거제 50만 매력도시 네.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변광용 후보 주요 공약 발표해 주시죠. 제한 시간 역시 1분입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의 가장 큰 문제가 조선소의 허황, 조선소 이익들이 지역사회로 선순환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무제한 확대는 맞고 내국인 채용 확대를 통해서 내국인들이 거제로 들어오고 지역 인재들이 거제를 떠나지 않고 거제로 들어와서 아파트도 사고 내수도 증가시키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걸 시작으로 해서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그리고 KTX 개통, 가덕 신공항 개항과 더불어서 우리 거제를 동남권 관광 중심 도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거제까지 확대를 통해서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기업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거제까지 경제 자유구역 확대를 통해서 신산업 성장 동력을 거제 유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서 거제를 새로운 활력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이제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검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문 시간 1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두 분 모두 답변 시간 최소 30초 보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후보께서도 요지를 중심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박환기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6분입니다. 네, 벤 후보님. 네. 민생 지원금 20만 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벤 후보는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서 제가 시장이 되면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고 재선이 되면 쓰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진위가 궁금하고요. 그런데 후보님 공약대로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려면 466원이 필요합니다. 시작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거제시 지원해 줄 근거가 없습니다.
시장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시의회 구성을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조례도 시에서 제정해야 되고 그제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예산은 시의회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벤 후보님께서는 말씀대로 대기업 총수에게도 재산이 몇 조 되는 분도 20억 원을 받아야 하는지 일괄적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있는지 저는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거나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다 신중하고 효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만 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되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도 질문해 늦지 주십시오. 않은데 벤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을 동의하십니까? 예, 당연히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의회의 동의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란 건 선별적 복지, 그리고 보편적 복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소신은 보편적 복지로 맞다. 그래서 저는 보편적 복지적 측면에서 민생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게 또 네, 됐습니다. 우리 30초 보장해 주십시오. 우리 경제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부터 민생부터 예, 챙기겠다라는 벤 후보님 말씀드리고 답변 절차는 당연히 지키죠. 벤 후보님.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예, 질문하십시오. 네, 지금 그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려면은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는 집합 금지를 제한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조례가 없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의 승인권도 의회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이행할 확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되어서 취임해서 모든 재정 사항을 판단해보고 해도 늦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주겠다는 것은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도권 갖고 계시니까요. 그가대교 통행료 반값 추진 후보님은 그가대교 통행료 반값 인하하겠다는 공약은 선거 때마다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 대책 마련은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지원 대책 마련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반값 인하 통행료 인하부터 시작해서 전액 무료화까지도 나아가야 된다. 예. 그래서 엊그제 민홍철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됐습니다. 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국도 성격 등을 다음은 통해서 이치력 규모 지역 상생 발전 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 보장해 주십시오. 이치력 박 규모 후보님, 박 후보님. 기금 박 조성 후보님. 재원 대책 계획은 무엇입니까? 후보님, 부산 사랑 그제 잠깐 부산시랑 잠깐 비교해 볼게요. 2024년도에 부산시는 재정자립도가 40%입니다.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제보다 재정자립도가 2배나 높은 부산시의 일자리 기금 목표액이 78억 원인데 우리 벤 후보는 2천억 캔슬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했습니다. 상상도 좋지만은 현재 산하오션과 삼성중공업 각 사의 연간 100억 원이면 영업이익의 10%가량입니다. 양 기업의 의중을 물어나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기업한테 돈 달라고 해서 지역에 섬심석 뿌리는 돈 뿌리고 인재 지원은 그보다 근로자 급여 올리고 협력업체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생하도록 박 후보님 유도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좀 할까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은 시민의 약속입니다. 그만큼 이행을 위해서는 재원이 선명해야 하고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예, 하는 이제 변 겁니다. 후보님 답변하십시오. 답변할 시간 네. 좀 주시죠. 답변하십시오. 예, 우리 박한기 후보께서 행정 전문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역시 관료적 시각, 관료적 판단, 관료적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 우리 그제는 이 관료적 시각, 고정된 시각,
제한된 네. 시각으로서는 우리 거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는 과감한 도전과 실천이 필요한 네, 그런 답변 시기입니다. 됐습니다. 예, 다음은 네, 30초는 보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저희가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지금 8초 남아서요. 질문 생략하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변광용 후보에게 마찬가지로 주도권 6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시기 전에 우리 박 후보님께 다시 한번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 답변할 시간을 제대로 주지를 않으니까 얘기를 잘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좀 질문을 하셨을 때는 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토론 규칙에 따라서 좀 이렇게 질문 시간들, 답변 시간들 좀 잘 지켜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우리 박 후보님께서 우리 거제에 트램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2천억 상생 기금이 뭐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던데 저는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공약을 한 거고 지킬 것이고요. 이 트램이라는 게 우리 거제 NC라고 맞질 않습니다. 혹시 우리 박한기 후보님 일본 삿포로를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트램을 계속 추진하다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 몇 군데가 지금 이 트램을 오랫동안 준비하다가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량철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우리 시가 지금 해안 도시의 특성상 교통난 해소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공약이 50만 매력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 시처럼 50만 이상이 되면은 경량철도를 할 수 있습니다. 100만이 되면은 중량철도, 그리고 100만 이상이 되면은 도시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자, 제 국방부는 공약을 됐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할 시간입니다. 예.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한 30여 군데가 트램을 하겠다고 오랜 시간 동안 추진을 하다가 지금 딱 2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하고 의뢰하고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들은 트램이 설치될 수 있는 지형 조건들이 있습니다. 팽팽한, 아까 삿포로를 제가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 안 하셨는데 광활한 뭐 좀 넓은 도로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평지 조건이 갖춰져야 이 트램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 거제는 그런 조건이 상당히 좀 미약해 있다. 그리고 실제 이 사업비가 엄청납니다. 대부분이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자꾸 답변하기 질문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거 사업비 마련이라든지 그야말로 우리 박 후보님께서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아니면 말고 시의 그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구 50만에 대한 공약과 마찬가지로 아주 허황되고 실현 불가능한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도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네, 이스야마 시가 5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거제시는 50만 도시가 되면은 국비로 중량철도 계획을 반영해서 국비로 하겠다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겠다 하는 공약이고요. 이스야마처럼 한 도시에 결국은 저희들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제가 선거 때 현장을 나가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철도를 꼭 도입해서 됐습니다. 관광도시로 갈 후보님,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3년 정도에 우리 거제시 인구가 한 어느 정도 줄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짧게 몇 명이다 말씀 좀 해주시죠. 3년 정도 우리 거제시 인구 얼마나 줄었는지. 지금 3년 정도 최근 3년. 3년 정도에 지금 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2만 예. 정도 인구 50만을 만들겠다고 인구 증가 계획을 발표하신 후보님께서 최근 3년간에 우리 거제시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건 좀 안타깝고, 최근 3년간 우리 거제시 인구 한 8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매년 한 2천 명 가까운 인구가 줄고 있는데 실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인구 50만 만들겠다라는 이런 거창한 선언성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구가 들어올 수 있게끔 차근차근 구체적 계획을 세워가 실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 후보님 인구 50만 만들겠다라고 이제 이 공약 발표한 거 보니까 아마 우리 다수 시민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배우님, 뭐 실현 가능한 이런 잠깐만 것들을 답변을 공약을 드릴게요. 내놨냐? 예, 저는 규칙 지키겠습니다. 예. 주도권 갖고 계십니다. 예. 질문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아, 박 후보님 답변하십시오. 네. 제가 공약을 한 것은 우리가 공항이 들어오고 철도 역세권이 건설되고 그리고 4공만에 제 국가 산단을 재공론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항이 들어오면은 예, 박 후보님, 시간 됐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섬 규제에 특례시를 만들겠다. 그런데 참 희한한 조합이다. 특례시는 우리 제도상 법상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 안에서 적용할 수 답변 있는 시간 보장해 주십시오. 예, 특례시인데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전라남도 쪽에 섬 몇 군데를 묶어서 섬 특별자치군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아주 허술하게 이렇게 예, 단어를 답변해 이렇게 조합하신 것 답변할 시간을 같은데 주십시오. 네, 답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이 시민들한테 답변하십시오. 진정성 있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특례시를 만들겠다 한 절박함이 보입니다. 제가 공직을 마감하고 한국섬진흥원에 갔을 때 신안군과 옹진군, 울릉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특례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예, 두 후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주제 토론 시간입니다. 주어진 의제에 대해서 입장과 정책을 밝혀주시고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상대 후보자와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4분입니다.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발언 시간 각 1분, 답변 시간 최소 30초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조선산업의 호황기라는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숙련 인구 유출,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내국인 근로자 감소, 또 소비 둔화 등으로 거제시 지역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산업 활성화와 함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주도권 방식으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4분입니다. 먼저 변광용 후보.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거제의 가장 큰 문제가 양대 조선소의 호황들이 지역 경제로 이렇게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 이 구조를 새로운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요한 핵심 고리가 저는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가 앞으로도 계속 급증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더 이상 무제한 확대되는 거는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국인들이 늘어나야 아파트 값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시장도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국인 채용이 확대되고 지역 인재 채용이 확대되는 게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아주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박 후보님 지역 외국인 노동자 커트제 아시죠? 네. 예, 커트제가 지금 있는데 이 커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민주당이 주 52시간 그리고 최저임금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나가면은 시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조선 산업은 호황인데 노동자만 늘어난다, 외국인 노동자만 늘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주 52시간과 최저임금과 맞물리는 제가 정책인데 제 시간입니다. 우리 예, 법무부 제 시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 부부님께서 외국인 노동자 커트제를 제대로 이해를 잘 하고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외국인 노동자 커트제가 20%였습니다. 20%였는데 한시적으로 30%까지 좀 늘렸는데 법무부에서 설거머니 완전히 30%를 내부 방침을 해서 확정을 시켜놓은 상태고 지금 아마 40%까지 확대시킬 그런 계획을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 후보께서는 커트제를 20%제로 다시 환원시켜서 우리 조선업만이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적정수로 제한하고 대신에 우리 내국인 채용을 확대하고 지역 연재 출신들을 좀 채용을 강화하자는 이런 제 의견에 혹시라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 후보님, 예. 이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해내겠다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박 후보님은
박 후보님의 생각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동의하는 것은 내국인을 늘리고 아니, 그 내국인을 커트제에 대해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예, 그럼 커트제에서 어떻게 상정하시느냐? 커트제. 커트제는 어. 지금 우리 시장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걸 그죠? 그걸 그런데 바꾸기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배후보는 지금 시장이 할 것처럼 공약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예. 이행할 수 없는 예, 알겠습니다. 행동-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 후보님, 우리 박 후보님께서 아마 답변이 좀 궁색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꼬리를 좀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그런 겁니다. 물론 시장이 할 수 있는 것, 아까 말한 대행국책 사업으로 해서 트램을 만들겠다, 뭐 하겠다는데 그거 우리 박 후보 그거는 또 어떤 얘기입니까? 맨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중앙 예산을 끌어오는 것들도 시장이 노력을 해서 중앙 예산을 끌어옵니다. 국책 사업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커트제도 조선소의 특성을 잘 설명을 해서 외국인 노동자 급증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커트제를 20%로 환원을 시켜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고 조선업 예. 지역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게 시장을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질문해 어떻게 주십시오. 보면은 박 후보님이 아까 한 얘기와 전혀 다른 그런 결의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예, 답변 그에 시간 대해서 30초 보장해 우리 박 주십시오. 후보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벤 후보와 이제 저는 답이 다릅니다. 지금 내국인을 좀 애국인을 줄이고 내국인 근로자 노동자들을 학대하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LNG 화물창 한 척 수주하면은 로얄티로 150억 정도 네.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박환기 후보 주도권 때 마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환기 후보에게 주도권 4분 드리겠습니다. 네, 양대 조선 선사들은 수주 호황을 겪고 있지만은 지역 경제는 그만큼 낙수 효과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제 경제를 다시 일으킬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해양 방산 MRO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MRO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77조이고요. 올해는 약 85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해군 MRO 시장은 연간 20조 규모의 가장 큽니다. 저는 MRO 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MRO 사업 유치,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다음 국내 조선 인력 확대와 조선 기자재 국산화를 통해 애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 있는 조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동안 침체된 조선 산업으로 인해 숙련된 인력들이 애국으로 유출되고 그 자리에 외국인 노동자가 채워졌습니다. 예, 질문해 저는 주십시오. 조선업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조선업 특화 교육, 취업 지원 시스템 등으로 숙련된 국내 조선 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박 후보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벤 후보는 혹시 글로벌 MRO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박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MRO 네. 지금 우리 잠깐만 제가 답변을 좀 할게요. 잠깐만요. 아니 답변 시간을 주셔야죠. 예, 지금 엊그제도 우리 최고위원들이 다녀갔습니다. 지금 MRO 관련해서 이 미국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동맹국 차원에서 이 해군 군함들을 어떻게 MRO 관련 부분 그리고 건조까지 됐습니다. 신조 건조까지 어떻게 예. 할 건지를 협의 중에 있고 예, Ben 지금 후보님, 조선 Ben 후보님 생태계가 답변됐습니다. 조선 생태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MRO 군함을 이렇게 우리가 수주를 하면은 네, 박 미국에서는 후보님 주도권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내국인들로만 해라라는 Ben 이런 후보님, 기준으로 연합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공약으로 매무드급 MRO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 하니까 며칠 전에 또 벤 후보가 능포동에다가 MRO 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데 제 공약을 카피한 것은 아닙니까? 제가 박 후보님 공약을 카피할 일은 전혀 없고 저는 이 능포동의 이 유효재산 그러니까 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놀고 있는 아니면은 좀 그렇게 제대로 가치를 발휘하고 있지 못한 그런 하나오션의 재산을 지역민들을 위하고 그리고 네, 지역을 벤 후보님, 발전시키고 벤 아니, 그 후보님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답변됐습니다. 답변을 해야죠. 답변됐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박 질문 후보님 드리기- 주도권 해주십시오. 다음 주도권 질문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을 줘야죠.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위해서 저는 업체당 100만 원 바우처 지급을 하고 그제사랑 상품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운영 그리고 또 카드 수수료 답변 시간 세금 보장해 분할 주십시오. 예, 제가 부담 완화를 통해서 답변 드릴게요, 박 후보님. 골목 제가 경제의 답변 좀 힘 드릴게. 소상공인을 길을 살리겠습니다. 해주시죠. 예, 답변하십시오. 예, 우리 박 후보님께서 아까 제가 민생회복지원금 말씀을 하시니까 포퓰리즘이다, 퍼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또 100만 원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박 후보님께서 어떤 부시장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자, 그리고 답변 경제를 됐습니다.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를 답변 시간 못하구나. 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생각이 소상공인 드는데 경영 회복 실제 방문인 민생지원금 100만 원 바우처 민생지원금 지급은 10만 원, 집권 20만 원씩 여당의 풀리면은 국민의 박 후보님 힘 예, 시간 공약입니다. 종료되었습니다. 예,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 분들에게 지지 당부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 40초고요. 먼저 박환기 후보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죠? 이번 거제시장 선거는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릴 책임자, 거제 발전을 이끌 참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오늘도 변 후보는 선심성 공약만 난무하고 거제 발전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 박한기 35년 행정 경험을 다져진 준비된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지금 우리 거제에 놓여 있는 해난을 해결하려면 누구보다 거제를 잘하는 전문 행정가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거제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기호 2번 박한기 꼭 선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변광용 후보입니다. 발언 시간 마찬가지로 40초입니다. 예, 시민 여러분, 시민 헬스에 15억이 투입되는 이 거제시장 재선거가 왜 시작이 됐는지 잘 아시죠? 책임질 줄 모르고 부끄러움 모르고 사과할 줄 모르는 그 세력들의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따끔하게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시장 선거가 끝나면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됩니다. 시장 경험이 있는 저 변광용만이 바로 4월 3일부터 업무를 챙기고 민생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과 성과로서 거제가 달라지구나,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거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네이버 TV와 KBS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거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